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시황이랑 차이나 전기차 한번 해드릴 텐데, 좀 소제목이라고 하면은, 왜 유럽이, 특히나 독일이 왜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유럽에 다시 역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 뒤에 역시나 이제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아니면은 중국 전기차로 끝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해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보면은 미국 증시가 제가 매번 이제 급등을 해서 빠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나스닥 종합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0.56으로 또 빠지고 있고요. S&P도 0.34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이랑 항생지수도 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쭉 맵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빅테크 7종목들이 거의 다 빠진 모습이고, 테슬라도 같이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요즘 계속 빠지고 있죠. 며칠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0.82% 빠졌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일 연속으로 보면은 6.86% 빠졌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4.08%, 그 다음에 S&P 500이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0.27% 빠져서 진짜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진짜 바닥이고, S&P 500도 마이너스 됐고, 나스닥 100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환율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거지 지금 지수로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도 0.68%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레버리지 상품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물론 국내 상장 레버리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필반나 2배짜리 S&P 500 나스닥 레버리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몰빵은 하지 마시고, 이런 테마 ETF들 있잖아요. 테마, 이거 레버리지도 테마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테마 이런 거는 몰빵은 하지 말되 적당한 비중으로 가져가면은 재미도 있고 괜찮다. 그래서 TQQQ나 저는 3배 레버리지 속스를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또 빠지길래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왜 빠지나 봤더니 식은 줄 알았더니 노동시장이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다. 노동시장이 이게 빠져서 천천히 갈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고용률을 보니까,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니까 지금 12월에 16만 4천 건으로 예상치인 11만 5천 건에 크게 웃돌았다. 그래서 저널인 11월 수치가 10만 3천 건에서 10만 1천 건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12월 고용이 전월 대비 6만 건 이상 늘면서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동시장이 강세다. 그래서 세부 업종별로 보면은 서비스업 고용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레저 및 숙박 부문에 고용이 5만 9천 건 늘어 고용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에는 2만 4천 건, 기타 서비스에 2만 2천 건 이런 식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고용이 강세다. 고용이 강세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늘어났지만 다시 또 고용이 회복되는 거 보니까 조기 금리 인하는 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그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다시 장이 더 빠진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며칠 간격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그간 한 달간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저번 주부터 다시 오르고 있어서 4를 넘어갔거든요. 4.0을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주가가 조금 조정을 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계좌에 이 미국 주식들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든 아니면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이거는 제가 미국 직투하는 계좌에 S&P 500이랑 QQQ랑 TQQQ, SOXL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은 더 담을 겁니다. 제가 현금을 많이 보유해서 이번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돼서 또 계속 매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꼭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P 500 국내 상장 코덱스 S&P 500 TR이랑 코덱스 나스닥 100 TR 이것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씩 계속 꾸준히 매일 매수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또 나오면 계속 제 현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금부터 이제 기간을 잡고 계속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도 제가 계속 내려올수록
꾸준히 추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오기입니다. 오기. 승부를 보려고요. 진짜 차이나 전기차 이거 지금 이 계좌에서도 모으고 있고 다른 계좌에서도 모으고 있지만 꾸준히 이거 매수를 해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매입 평균가도 있네요. 여기 계좌에서는 매입 평균가가 11,900원이다. 이게 밝혀졌네. 11,900원이라고 이렇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뭐 꾸준히 모아가겠다. 저도 뭐 마이너스 되든 말든 저는 진짜 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 말고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지배할 전기 차량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가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판매량을 올릴 것을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지금 UN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장률을 보면은 23년 추정치 세계로 보면 세계 평균이 2.7에서 24년 전망치가 2.4로 이렇게 되었고, 한국은 오히려 올랐네요. 23년 추정치는 1.4였는데 24년 전망치는 2.4다 이렇게 한국은 조금 전망치가 늘어났고요. 미국은 오히려 2.5에서 1.4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줄어들었고, 유럽연합은 0.5에서 1.2로 늘어났고, 중국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그래도 세계보다도 평균보다도 한 2배 높다. 4.7이죠. 그래서 그래도 뭐 중국이 뭐 망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만 봐도 잘 나가고 있고, 이게 외국 자본이 좀 지금 많이 빠져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평가로 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10년째 금리가 4년 만에 저수준이다. 그래서 경기 지원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지금 10년물 중국 국채 금리가 2.525 까지 떨어져서 20년 4월 이래로 저수준인의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안정에서 금융 완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개시 후 중국에서도 금리가 내린다고 예상을 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뭐 테슬라나 뭐 차이나 전기차 아니면은 다른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줘야 아마도 테슬라도 날라오를 것이고 다른 전기차 관련 배터리 종목들도 그 다음에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이제는 미국에서 풀어줘야 된다. 근데 아직은 조금 긴축을 못 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독일 제가 해드릴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12월 독일 CPI 전년비 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3.8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기저효과 영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오르는 독일 물가, 유럽 금리 인하 기대 찬물 뭐 이렇게 해서 독일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랑 높은 인건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독일의 산업과 경제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산업과 경제의 리더십을 갖고 계속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점점 이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제 붕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의 판매용 전기차가 중국에서 만드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독일의 폭스바겐이 유럽에 판매할 전기 자동차를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여기 폭스바겐은 안후이성 허페이시 공장에서 유럽 시장 수출용 전기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죠. SUV 차량 지금 이 쿠프라 타바스칸을 생산을 개시했다고 2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전했다. 그래서 이 공장 안후이성에 이 공장이 있나봐요. 이 폭스바겐 공장이 있나보니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서 유럽에 수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보니까 폭스바겐이 운송비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여기 중국 내에서 생산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유럽 시장을 왜 수출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밑줄 그은 것처럼 중국산 쿠프라 타바스칸 제조 원가가 스페인 세아트가 생산하는 같은 모델의 절반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끊었단 말이에요. 가스를 끊으니까 유럽의 지금 뭐 생산 단가, 제조 원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이제 가스를 중국과 인도에 러시아가 값싼 가스를 계속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계속 이거를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득을 취하면서 이 제조 단가가 원래부터 쌌지만 더 내려가면서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경쟁이 안 됩니다. 전기차로 갈수록 오히려 기술력에서도 유럽이 밀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조 단가 여기에서도 더 밀리고 있으니까 유럽 공장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이제는 유럽의 전통 이런 자동차 기업들도 다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굴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도 전기차 위주로 재편되는 시장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 CATL 그리고 비아디 모두 중국 기업일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쥐고 있다. 중국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ATL은 독일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이미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헝가리에도 비아디랑 같이 비아디 이제 헝가리에 공장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을 공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품에서도 유럽이랑 중국이랑 비교해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안 되고 품질은 뭐 이제는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의 산업들이 빠르게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다극화가 되면서 세계가 이제 세계화에서 점점 이제 지역주의화 되면서 이 꿀이라고 하죠. 이 이득을 제일 보는 나라가 중국이 돼버렸다. 중국이 돼버리니까 더더욱 이런 공급망에서 중국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높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얘네들이 그래도 똑똑한 게 뭐냐면 이제 안 되겠구나.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폭스바겐은 중국 현지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첨단 전기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 투자를 늘려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폭스바겐이 앞으로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런 돈이 많잖아요. 예전에 내연기관을 팔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스타트업 샤오펑에 투자를 하고 샤오펑 지분을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업체 고시안의 대주주가 됐고 자율주행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만드는 호라이즌 로보틱스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허페이 공장에서 26년부터 중국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전기차 전원에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려는 폭스바겐이 중국 배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걸로 게임이 끝났어요. 유럽 전기차들은 이제 게임이 끝났고요. 국내 전기차들도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끝났어요.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소프트웨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이 자율주행이나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이 한참 뒤쳐졌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애초부터 이 사장들이나 창립자들이 이 샤오펑이라고 하죠. 샤오펑은 소프트웨어 출신 엔지니어가 창업을 해버려서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계보다 이 통합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하다. 이 통합 소프트웨어가 이게 기계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문제다. 얘네들은 중국 애들이 이미 저기 멀리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은 지금 엑스마트라고 해서 엑스마트 OS 4.40을 출시하여 20개 도시 HD 지도를 해서 XNGP 자율주행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런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국내 업체는 못한다니까요. 국내 전기차 업체는 이미 이거 늦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는 망할 것인지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서 다시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인지 국내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계로 갈수록 수출로 갈수록 더욱더 전기차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이제 끝났다. 전기차 중국이랑 테슬라를 못 막는다. 어떤 유튜버 분들은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가 기술력이 좋다 잘 나간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잘 팔려야죠. 해외에서. 그런데 해외에서 점점 밀리고 있다는 거는 팩트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중국산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판매량을 압도를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전기차는 테슬라랑 아니면 중국 전기차 이런 통합 소프트웨어가 압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그리고 12월 네덜란드에서 115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유럽에서도 이제 점점 샤오펑이 입지가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11월에 85대 그리고 10월에 66대를 판매했던 것보다 30대 더 많은 수치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샤오펑은 이렇게 이런 소프트웨어가 진짜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로
계속 유럽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잘 팔릴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는 유럽 시장도 중국에 이제 거의 앞마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유럽 시장도 거의 장악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점유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MG를 빼면은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 않거든요. 유럽 내 시장에서 23년 유럽 내 중국 상위 5개 브랜드 실제 판매량 보면은 MG가 유럽 시장 점유율 5%고요. 비아디가 0.8%, 그다음에 그레이트홀 모터스가 지금 0.2%, 니오가 0.1%, 샤오펑이 0.1%, 오라 커피캣인가 여기에 0.1% 이렇게 해서 극히 낮은 수치인데 이게 낮으면 안 좋다 할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MG는 이미 영국 브랜드를 중국이 사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판매량이 또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기차 시장도 아마도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될수록 중국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체리 자동차가 많은 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영국에 진출한다는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전기차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 10년 내에 이렇게 10년 쓸 전기차 공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냐 했더니 지금 유럽 대륙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국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다 없어지고 팔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진출하면은 많이 팔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영국에 먼저 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프랑스나 독일,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에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 보니까 이제 강봉 리튬이나 텐치 리튬이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왜 움직이나 이렇게 봤더니 탄산 리튬이 그간 엄청난 하락을 견뎌내고 이제는 바닥을 잡고 있다.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라가는 지금 흐름이 나오면은 그만큼 뭐 테슬라든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이 온 것 같다.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한 70% 이상 빠졌거든요. 리튬 가격이. 그래서 이제 오른다고 하면은 저점이 많이 다져지고 있고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에서 첫 번째 전기차 가격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뭐 이게 기사에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에서 지금 이 루머가 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출시 전에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임원이 밝혔는데 아직 뭐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다. 그건 루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루머를 보니까 59만 위안 그리고 36만 9천 위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환율로 따지면은 59만 9천은 지금 10억이래. 죄송합니다. 1억 9천 1억 900 죄송합니다.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6만 9천 위안은 지금 쭉 보니까 6,700 정도, 6,800에서 6,700 정도의 금액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으로 갈 거라고 루머가 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임원은 밝혔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나중에 뭐 얼마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샤오미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가성비 브랜드가 큰데 지금 뭐 이렇게 샤오미가 비싸게 판다고 하면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승용차 시장 중에 있잖아요. 비아디가 양왕 U8이랑 U9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고가 브랜드를 발표했잖아요. 비아디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벤츠랑 뭐 이런 데가 벤츠 마이바흐, BMW, 아우디 이런 데가 지금 선점하고 있는 지금 가장 비싼 차량 있잖아요. 100만 위안 넘는 차량들 있잖아요. 뭐 2억 가까이 되는 차량들, 이 차량 가격대에서도 비아디가 경쟁을 해서 점유율을 가져오겠다 이런 지금 목표를 갖고 있나 봐요. 고가 브랜드 중국 내 고가 브랜드 차량에서 벤츠 S클래스 뭐 우리도 알잖아요. 벤츠 S클래스 판매량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죠?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특히나 뭐 벤츠나 마이바흐나 레인지로버, BMW, 아우디 뭐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비아디가 들어가겠다. 이 최고가 라인에 비아디가 이제 전기차를 밀어 넣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데 과연 이것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또 비아디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죠. 그래서 아예 국내 시장은, 그러니까 중국 내 시장, 자기네 자국 시장은 그냥 아예 싹쓸이를 하고 나서 뭐 해외도 계속 진출하겠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아디 이 개별주도 저는 지금 뭐 저가라고 생각해서 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따로 올려야겠어요.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 매수하는 방법도 따로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나중에 올리고요. 비아디도 저는 따로 개별주로
가져갈 생각이다. 비아디, 테슬라, 차이나 전기차 뭐 이렇게 매수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니오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배터리 교환소가 이게 배터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국 당국에서 이런 거 지침을 내렸나 봐요. 그래서 모바일 에너지 저장 시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충전 시간이 줄어들면은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도 그렇게 쓸모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은 쓸모가 있지만 뭐 테슬라에서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버렸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2,000개, 이제 3,000개, 니오에서 한 5,000개까지 늘린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면은, 태양광으로 이제는 또 충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이 충전해놓은 다음에 지역에 이런 전기가 부족할 때 이런 걸 도와주는 역할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그냥 버리는 용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거 읽어드려야겠다. 지금 쭉 보시면은 여기 중국은 유효시간대, 그러니까 유효시간 뭐 쉬는 시간 뭐 이런 거죠. 유효시간 참여도 시 연간 충전 전력의 60% 이상을 확보하고, 유효시간에 민간 충전 파일에 충전 전력 8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차량 그리드 상호작용에 대한 시범 시행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25년까지 이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니오가 많이 이런 주체적으로 하면서 도와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비아디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비아디 얘기. 여러분, 제가 중국 전기차를 한국이 못 따라갈 것 같은 게, 여기 비아디에서도 이제는 LF 배터리가 이제 거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거거든요. 그 이제 점유율도 내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아예 전기차 시장은 LFP가 거의 주가 될 겁니다. 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배터리가 나오는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소금이라고 봐야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올 것인데, 그거에 대한 투자도 한국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뭐 이미 LFP도 못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나트륨 배터리는 뭐 만들겠습니까? 나트륨 배터리를 이제는 뭐 비아디가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그래서 총 투자금 100억 위안, 연간 30기가와트씩 규모의 계획된 용량으로 장수성 쉬저우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첫 삽을 뜨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거 하나 봐요. 이렇게 해서 비아디도 이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면 값이 싸고, 그 다음에 물론 에너지 밀도는 LFP보다 떨어지지만, 이 겨울철에 있잖아요. 겨울철에 오히려 온도 변화에 의한 이런 이점이,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설 ESS 여기에도 쓰일 수가 있고, 겨울철에도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LFP보다 더 좋은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에너지를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LF 배터리도 그렇고 나트륨 배터리도 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장점이고, 그래서 지금 비아디는 22년 11월에 원래 시굴이라는 자동차에 이 배터리를 넣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중국은 아예 우리나라가 이제 뒤처졌어요. 전기차는 뒤처졌다고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려고 했는데 한 발짝 두 발짝 더 멀리 가 있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내놔도 소프트웨어 때문에 안 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는 점점 뒤로 처질 거고요.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여기가 거의 메인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중국을 그렇게 무시했지만 지금 드론에서 1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액션캠인가 모션캠인가 거기도 DJI 거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로보락이나 이런 중국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전기차도 이미 거의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 애들이 더 많이 발전할 거다. 그리고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10년 후에 교사 187만 명 백수. 그래서 중국의 저출산 때문에 초중 교사가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작년에 유치원에 5,600곳이 문 닫았다는데 중국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걱정이나 하자.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저출산으로 지금 초중고 지금 줄여야 되는데 교사들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빨리 지금 진행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고 진짜 문제고요. 그 다음에 PF 부실 지금 태양건설 이것도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100% 제 생각에는 일본만큼 아니 일본보다 비참한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구조로 보면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게 더 가파르다. 그리고 부동산에 너무 몰린 이런 상승 그리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지금 계속 띄워주기 정부에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20, 30대들이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게임 안 하겠다 해서 저출산으로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내려갈 가능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대비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 주식이랑 해외 주식 그리고 달러를 빨리 모아가자. 그래서 영끌 부동산은 여러분들 진짜 하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은 부동산은 여러분이 살 집 하나만 웬만치 남겨놓고 차라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차라리 미국 배당주나 이런 걸 사셔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은 미국 지수추종 이런 거 사신 다음에 창업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알바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들 말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알바 할 수도 있잖아요. 제 유튜브 보면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알바에서 계속 미국 주식 모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굳이 창업을 하려고 돈을 들이지 마시고요. 그 돈 아껴서 배당주나 미국 지수 추종 여기에 넣어 놓으시고 알바를 하셔서 계속 돈을 버셔서 또 그것도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생활비로 쓰셔라.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노후 대비가 되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 이거 미래가 저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암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